네, 연일 폭염특보 속에 서울에는 2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여름이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을 세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태풍 소식들도 연달아 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폭염 전망과 태풍 상황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더위가 더 힘든 이유가 밤에도 계속 덥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열대야가 서울에서 23일 연속으로 나타났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3일 연속으로 지금 서울에서 열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난달부터 해서 시작된 이 밤더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아침 사이에 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이런 열대가 나타난 지역들이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수원, 동두천, 강원도의 춘천과 원주 지역, 그래서 강원도는 주로 영서 지역에서 열대가 나타나게 됐고 충청도도 서산, 청주, 대전, 세종, 호남의 전주, 부안, 영남의 부산, 포항, 그다음에 제주까지 포함해서 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은 7월 21일 이후에 23일째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됐고요. 부산도 지난달 25일 이후에 19일 연속으로, 제주도는 지난달 7월 15일 이후 29일째, 그래서 제주도는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지금 열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밤사이 이런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열대야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좀 심한 거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지금 네. 서울이 23일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14.1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름 정도 열대야가 전국적으로는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평년 기준이 4.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 지금 8월 11일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닷새 정도 열대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올여름에 14.1일이니까 과거 여름철과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정도 열대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심한 폭염을 겪었던 해라고 꼽는 2018년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 열대야 일수가 8월 11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2.8일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여름이 말씀드린 대로 14일이 지금 넘게 됐으니까요. 네. 과거 가장 심했던 이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보다도 열대야 일수는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서울이 어젯밤 기준으로 23일 연속 열대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21일 연속으로 열대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당시가 역대 3위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은 일단은 2016년 그 21일을 경신해서 역대 3번째로 최장 열대야가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94년도 이제 역대 1, 2위 정도에 해당하는 폭염이 나타났던 해인데 1994년에 24일 연속으로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23일째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번 주 주중 안에는 1994년의 열대야 최장 일수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2018년 가장 폭염이 심했던 해가 서울에서 26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서울에서 밤더위가 일단 이번 주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후반이나 또는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이 2018년의 기록까지도 넘어서면서 올여름이 역대 가장 심한 이런 밤더위로 기록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요새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동남아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습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유독 습기가 많은 걸까요? 예, 동남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습기가 많고 푹푹 처지고 사람을 좀 쉽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폭염이 이제 동남아 날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여름 사실 말씀드린 대로 열대야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 자체가 사실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과거보다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밤더위 이런 열대야가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저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여름철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폭염을 일으키는 그런 기단, 이 공기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람이 뜨거운 바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올여름철에는 한반도 주변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예년보다 지금 해수면 온도가 높은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바다 온도가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바다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풍이 저 지금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들을 같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열대야를 특히 이제 밤더위를 심하게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증기 자체가 낮에 폭염도 일으키게 되면서 어떤 찜통 폭염을 일으키게 되지만 수증기는 굉장한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증기 역시도 열기를 붙잡아두는 그런 온실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밤사이에 들어오는 저런 어떤 수증기들이 도심 지역에서 열기를 붙잡아둠으로 인해서 올여름철에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열대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궁금한 것이 보통은 광복절이 지나면 좀 선선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여름철의 기후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장마가 7월 중하순에 끝나게 되고 이후에 한여름 폭염이 일어나면서 한 달가량은 굉장히 극심한 찜통더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하순부터 해서 보통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광복절 전후로 해서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35, 6도에 달했던 어떤 기온들이 광복절 이후가 되면 뭐 32, 3도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올여름철은 광복절 이후에도 이런 35도를 넘는 폭염이 일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광복절이 예. 이번 주죠. 네네. 그런데 이번 주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서울의 기온이 35도가 예보되어 있고요. 충청도가 36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과거 폭염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던 2018년에도 광복절 전후로 해서 폭염이 꺾일까 싶었는데 태풍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동풍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8월 달에 폭염을 부추기게 됐습니다.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 강원도 지역은 기온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뜨겁게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영서 지방 그리고 충청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을 이런 서쪽 지방에서 굉장한 고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태풍이 지금 일본 쪽으로 계속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에서 불어오는 이런 동풍들이 현재 이 서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폭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이후에도 33도를 넘는 폭염 그리고 열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8월 하순까지도 일단은 예년보다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폭염일 수, 열대야일 수 8월 하순까지 계속될 가능성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태풍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일단 연달아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 태풍의 동풍이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 폭염을 더 길게 이끌고 가는 원인이 하나로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일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태풍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동해안을 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람이 동해안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주보다는 강원 동해안의 기온은 1에서 3도가량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뭐 30도에서 한 32도 정도 이제 분포가 되게 되고요. 일부 양양이나 속초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태풍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태풍 상황이 우리나라로 직접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태풍 상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 개의 태풍이 일본 쪽을 향해서 특히 이제 5호 태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였죠. 일본에 굉장히 많은 비를 쏟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mm에 달하는 일본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비 피해가 있게 됐고요. 다만 이제 5호 태풍은 이제 열대저압으로 약화가 되면서 이제 태풍으로서는 소멸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6호 태풍 손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발생한 7호 태풍 안필 역시도 일본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최근에 발생한 태풍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철에 우리나라로 2.5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2.5개는 예년과 좀 비슷하거나 또는 그것보다 조금 이제 적은 수준의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여름철이 지금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라니냐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한 지금 폭염 이 열기들이 굉장히 한반도 주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다가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여름철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다만 태풍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근처럼 이제 중국 남부라든지 또는 일본 쪽으로 들어갈 확률들이 아무래도 라니냐 시기에는 많게 되겠고요. 다만 태풍이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바다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하고 특히 라니냐 시기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 태풍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폭염이 굉장히 극심한 8월 달보다는 폭염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8월 하순부터 해서 이제 9월 달 그리고 최근에는 10월 가을 태풍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8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이제 태풍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부터 태풍까지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